분위 바꿔볼게요. 세상에 이런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안진용 기자님. 네, 아들을 살해한 노인. 이게 자체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문구인데요. 자, 이 사안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지난 2005년. 당시 30대 아들은 아내와 헤어진 후 딸을 데리고 부모님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15년, 이제 아들은 40대가 됐죠. 근데 술을 마시면 부모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일삼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상에. 게다가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자식이라고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술 먹고 행패를 부려도 그리고 부모한테 어떻게 이런 물건 집어던지고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이것이 1, 2차례, 한두 차례에 걸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도 불렀습니다. 자, 2024년 9월 17일 바로 추석날입니다. 낮이에요. 대낮. 그것도 밤도 아니고 대낮에 술이 취해서 일주일째 그날까지 일주일째 술을 계속 마신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80대 할아버지, 그러니까 80대 아버지에게 네. 막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폭력적인 어떤 언사와 그다음에 행동을 보인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왔고요. 아들에게 알코올 의존 증세를 치료하는 것을 권유했는데 네.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 이후에도 아랑곳 없이 계속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는 듣는 저희들이 지금 복장 터지고 있는데 지금 최재문 교수님 네. 추석에 명절에 이런 거면 집안 분위기 명절 분위기 다 망쳐진 거잖아요. 당연히 망쳐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이 출동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가족들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술이 취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행패를 부리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모이면 또 싸우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추석 당일날 아들이 술에 취해서 부모님한테 욕설하고 이러니까 가족들 모임도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당일 오후 4시 50분쯤에 50대 아들이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막 욕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화가 나니까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무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 죽인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 죽여라. 아이고. 이게 뭡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나를 못 죽이면 내가 너를 죽인다고 아이고, 얘기했다는 세상에.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올 수밖에 없잖아요. 폐륜적 발언을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폐륜적 발언을. 근데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어쨌든 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아버지가 결국 아들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에? 말로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 80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버렸어요. 김민호 변호사님 세상에. 예, 그래서 이제 1심 재판부에서도 어찌됐든 아들을 살해한 중대한 사건이니까 이 아버지에게 그 아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분명했다. 아들을 살해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네. 이 아들이 평소에 그 욕설, 폭언, 가정폭력을 일삼은 사정을 충분히 좀 참작을 해줬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이 발생한 일자가 이제 추석 당일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의 가정폭력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모이지 못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이 네가 나 못 죽이면 내가 너 죽인다라고 폭언을 하니까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이제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1심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이제 범행 동기나 경위를 충분히 참작을 해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장윤미 변호사님 한 가정이 그냥 풍비박산이 났네요, 진짜.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죠. 왜냐하면 가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살인사건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 설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단 유족들이 이 피해를 당한, 살해를 당한 아들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 아버지의 심장을 헤아려서 좀 용서해 주시라. 그리고 이 고령인 아버지가 하루라도 빨리 좀 가족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판부에 탄원까지 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네. 이 아버지,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섰지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가장 기뻐했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고 아. 수많은 걱정, 눈물, 한숨 이런 걸로 아들을 기르면서 보살피고 그 과정 중에서 행복을 느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과정을 거쳤던 아버지가 현재 본인이 본인의 손으로 아들을 살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은 슬픔 그리고 죄책감 느끼고 있다는 점도 이런 이 양형을 선고한 이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80대 아버지의 행동은 분명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할 행동은 분명하죠. 그런데 재판부의 말처럼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